서울 성북구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지난 3월 말 수업 시간 40대 남성 수학교사인 A씨가 잠을 깨게 해주겠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성 2명의 속옷 안으로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모두 3개 학급에서 같은 영상을 보여줬고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며 다음 달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영상을 시청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받은 애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 쌤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운동하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이번에 터진 거다. 애들이 이번에 항의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엔 여학생의 무릎이 책상 밖으로 나와 무릎을 넣어준다고 하면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외설적인 아이디를 걸고 활동하다가 학생들에게 들켰다는 소문도 나돕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업 중에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A씨에게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데 둔감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업무를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는데 학교가 교육청 권고를 따를 경우 A씨는 조만간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인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제대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거는 학대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보여지는데요. 학생들 역시 A씨가 늦어도 내년엔 돌아올 것으로 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북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형병원 소속 의료로봇 연구팀에서 개발한 시술 보조 로봇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가느다란 철선을 넣어 복구하는 심혈관 중재 시술에 쓰입니다. 복잡한 시술이라 시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한데 이 로봇을 활용하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연구 개발 끝에 지난 2월 식약처 승인을 받고 상용화를 앞둔 상태로 시장 가치는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설계 도면 등이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연구팀에 재직한 중국 국적의 40대 연구원 A씨가 퇴직 무렵 관련 연구 자료를 집중적으로 빼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A씨는 연구소에서 챙겨 나온 자료를 마치 자신이 혼자 해낸 업적인 것처럼 꾸며서 중국이 지원하는 과학기술 인재 영입 프로젝트 여럿에도 출품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중국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해외 유수 연구자를 유치하는 천인 계획에 선정돼 중국에서 관련 법인을 세우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를 중국으로 기회가 되면 유치를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할 거고요. 수술 로봇이라 그러면 환자 뭐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100% 다 본인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지난 3월 한국 생활을 정리하려 잠시 입국한 사이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는 빼돌린 자료 만여 개가 발견됐고 여기엔 연구소 고유의 기술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출 이후 계속 기술을 고도화해 현재는 당시보다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천인 계획에 제출한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지난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of Korea 180. 안보리 이사국 선출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득표가 발표되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표를 얻은 겁니다. 곧이어 주유엔 한국 대사에게 축하 악수를 건네는 각국 대표들. 내년부터 2년 임기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순간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한 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 strongly believe that our seat on the Council will provide us with an excellent opportunity to further broaden and deepen our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대북 문제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e urge all Council members to support the revival of Security Council public meeting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내년엔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 차인 일본과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펼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경합한 동유럽 지역에선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서방 대 러시아 대리전을 치른 가운데 서방 지원을 받은 슬로베니아가 153대 38로 크게 이겼습니다. 황중국 유엔 대사는 우리가 이사국이 됐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